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블룸버그 통신으로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블룸버그가 3월 3일 슈퍼 화요일에 본격 선거전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항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선 주자 TV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블룸버그가 첫 등판을 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샌더스에 이어서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산 규모만 55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이 넘는데요. 세계 9위의 그 부자고요. 이 때문에 후원금 없이 사재로만 현재 대선과 관련된 경선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산이 31억 달러인 점을 비교해 보면 블룸버그 앞에서는 구멍가게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그는 남다른 재력으로 인해서 대선판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친월가적 성향을 좀 가진 데다가 또 중도 실용적인 정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좌파 후보들보다는 아무래도 표 확장성이 상당히 큰 게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벌써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터로 힐러리를 등장시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총기 규제 같은 경우는 여성 유권자들이 가장 원했던 표심입니다. 이를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뿐만 아니라 0.1%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 소위 말해서 볼코르를 강화시키겠다는 규제안도 내세웠고요. 또한 삼선 그 뉴욕시장 시절에 커다란 업적도 이번에 상당한 그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낙서광들이 매일 지하철 벽면이라든지 지하철에 낙서를 했는데요. 바로 그날 곧바로 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 낙서광을 포기시켰던 사례도 있고요. 또 기업의 고객 서비스 개념을 시 행정에도 도입을 하면서 시청 회의실의 유리문으로 교체가 됐고요. 집무실도 칸막이를 없앴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투명 경영을 도입하면서 그 뉴욕시 같은 경우는 연간 6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40억 달러 흑자를 돌아서게 하면서 10억 달러의 감세 정책도 이뤘다는 점이 아무래도 중산층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영화 산업을 뉴욕시에 그 유치시키면서 1만 개 일자리, 또 관광객 수도 4,400만 명 정도를 늘렸고요. 경영보다는 정치보다는 경영적 시각에서 공직을 수행한 CEO형 리더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틀림없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판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달러도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증시에서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증시에는 악영향이 좀 올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강달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강해지고 있는데요. 달러라든지 금 쪽으로 세계 돈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의 종합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달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 국제 금 가격은 611달러로 7년 만에 1,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금 ETF죠.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 보유 잔액이 2,981톤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사상 첫 3,000톤 돌파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금 가격 오름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이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기에 지정학적 위협, 그리고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6%인데 이를 연일로 환산하면 6.3% 급감을 한 겁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다양한 리스크 이벤트들이 많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런 안전자산 쪽에 자금 유입을 붙였고요. 여기에 제럴 파월 FRB 의장이 2월달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하 여지가 적다고 언급함에 따라서 다른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 강세는 분명히 수출의 역풍을 불러오기 때문에요.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외쳐왔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제 견제 발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연준에다 트윗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또 다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3월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크게 급등락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3월 달부터는 조금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만큼은 지금 뭐 연일 신고가 랠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을 텐데요. 어디에서 저희가 배경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발 쇼크의 무풍지대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증시의 그 상승 랠리의 원동력이 하나만 찾으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전 자산인 그 미국 달러로의 자산 이동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FRB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을 계속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 시장만 나홀로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미국도 2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가 뚜렷하고요. 또 갈라 강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어느 시점에서는 상당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5% 정도의 주가 조정에 머문다면은 뭐 주시장은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충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다면은 주가 조정 폭이 10%를 넘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 10월 이전으로 주가가 회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시점, 또 주가 조정폭이 커진다면은 다행스러운 것은 FRB가 추가 금리 인하에 좀 더 빨리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갑자기 FOMC에서 금리 정책 기조를 바꿨을 경우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4월 28일부터 29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주가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난다면은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참가하지 못했던 투자가라면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FRB의 그 신통력이 다시 발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에 FRB의 능력도 함께 한계를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은 좀 더 커지면서 11월 대선 이후의 결과를 보고서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지금 낮췄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비상 경제 시국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나 되고요. 류나 화장품, 농산물,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에서 80%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GDP 성장률이 1%포인트만 하락한다면 세계는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감소하고요. 우리나라는 13만 개 일자리뿐만 아니라 0.45%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번 쇼크는 다른 쇼크하고 달리 서프라이 체인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고요. 또한 인재로 드러난 그 이번에 그 쇼크로 인해서 중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부가 구상 중인 대책은 조금 이른 편이긴 하지만 GDP 한 0.7% 전후로 10에서 한 15조 정도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등급 우리나라의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구입세와 관련된 세금을 좀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 생활 필수품을 살 때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에 대한 그 자금 지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느슨한 그 중국에 대한 그 입국과 관련해서는 비상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강화시키면서 투자 심리라든지 소비 심리를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철저한 방역 태세 구축뿐만 아니라 강력한 규제 완화도 비상시에는 꼭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또 지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아무래도 빨리 마련할수록 우리의 그 경제적 충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중국 증시는 지금 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양책을 바탕으로 지금 빠르게 3천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작년 말 대비 어제 기준으로 상하이 종합주가 예. 지수는 마이너스 한 2.2%고요. 선전 종합주가 지수는 6%가 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는데요. 1분기는 잘해야 4% 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아직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닝 쇼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중국 증시가 나홀로 또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그 재정이라든지 금융 양면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소강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분명히 5.7%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현재는 정책 총동원령까지 내렸고요. 이 때문에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푼데 이어 오늘부터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정도 늦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를 축으로 해서 부동산 업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1월을 함께 경제 지표를 묶어서 3월에 발표한다는 점에서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악재들이 별로 없다는 점도 시중의 그 유동성 장을 끌어올리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는 이재 상품과 관련된 그 자산 규모만 무려 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3조 2천억 위안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조정 시 유동성 장을 좀 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경기 부양책의 정책 지원과 관련된 유동성이 계속 미뤄지는 한 전인대가 개최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지표로 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 보면 발전량, 그리고 교통 수송량, 개인 소비, 주택 거래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개인 소비를 보면요. 춘절 수송 기간 동안이죠. 1월 10일부터 2월 18일 40일 동안에 여객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감소를 했습니다. 철도 이용을 자제시키면서 귀속 전쟁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1999년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여객수 감소라는 것은 소매 판매와 관광 수입의 50에서 80%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소비에 따른 성장률 감소가 1분기에만 1%포인트 정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 거래도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2월 달 들어서 주요 30개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체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주택 거래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운다는 점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발전량 감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월 달 들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6대 전력회사 1일 석탄 생산 사용량을 보면 10% 감소했는데요. 이들 고스란히 산업 생산에 적용한다면 1분기 GDP 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하락 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방 정부가 여전히 영업 활동 재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교통 통제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는 한
1분기 GDP 성장률 한 2%,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4%를 잡아주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5.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식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아직 시간이 걸린다. 7개월여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악영향이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발생을 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현재는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7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가동하니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도 생산 정상화에 서두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 부족, 서프라이 체인의 그 단절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그동안에 숨겨뒀던 위험 요인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충격만 가지면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0.5에서 1.5%포인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그 성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3월에도 감염자가 피크를 치지 않고 하반기까지 갔을 경우에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외식, 물류, 소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작은 고갈에 빠지게 되고요. 이로 인한 고용 해고, 경영난이 평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경을 초월한 무역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 또 개인들의 부동산 거래 위축, 그리고 중국의 통치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스 때보다 더한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유행이 3개월 이상만 더 지속이 된다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3%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비는 마음은 투자가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